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기적 같은 챔피언스리그 진출 성공, 대반전을 이룬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여름 이적 시장 선수단 강화를 위한 큰 힘을 얻게 됐습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정말 이례적인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1억 5천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2,400억 원의 추가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띄웠습니다. 지금까지 애닉그룹이라고 불리는 조 루이스 구단주와 다니엘 레비 회장 체제에서 투자했던 금액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자본으로는 1,500만 파운드 정도밖에 안 됐던 토트넘인데, 지난 20년 가까이 팀을 운영해오면서 그 정도밖에 돈을 쓰지 않았던 토트넘이 그 10배에 달하는 돈을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투자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조 루이스 구단주가 사재를 출연했다는 얘기인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토트넘의 투자 상황, 모든 디테일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영국 현지 시간으로 5월 24일 화요일에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클럽 어나운스먼트가 나왔는데요. 토트넘 호스퍼가 1억 5천만 파운드를 증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증자를 통해서 구단의 주식 규모를 늘리면서 자금 투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먼저 공식 발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유한 회사가 2022년 5월 24일 화요일에 전환사 A주식 발행과 함께 대주주인 애닉스포츠 주식회사로부터 최대 1억 5천만 파운드, 약 2,400억 원의 증자에 합의했다. 이 자본 투입은 프리미어리그 클럽 토트넘의 더 큰 재정적 유연성과 추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이 투자는 구단에 대한 이자가 없는 영구 자본을 대표한다. 구단의 독립이사들은 대주주의 제3자 자금 지원에 관해 실사 및 문서화 없이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이점을 누리게 됐다. 합의된 구조 속에 A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증자에 따라 애닉에 부여된 보통주 수는 전환 시점과 가치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추정에 따르면 애닉의 토트넘 구단 지분은 85.6%에서 전환 시 87.5%로 증가할 수 있다. 증자된 주수는 비율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배분된다. 애닉은 2001년에 토트넘 구단의 지배 지분을 인수했다. 구단의 전략은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과 다원화된 수익을 위한 경기장 기능을 지원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토트넘이 매각할 수도 있다. 구단을 이윤을 위해서 활용한다. 짠돌이 구단이다. 투자하려고 산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실제로 투자보다는 실리적인 운영을 해왔던 토트넘인데요. 이번에는 구단의 소유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조 루이스 구단주가 운영하고 있는 애닉 스포츠 주식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투자한 겁니다. 이게 실사라든지 다른 이자라든지 이게 없다는 얘기는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이 투자금을 온전히 토트넘에게 준 겁니다. 이 돈을 준 거예요. 이 돈을 통해서 주식수를 늘리고 구단의 자본을 늘린 것, 자본을 증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신에 애닉그룹이 토트넘의 지분을 더 많은 비율을 갖게 되고, 추가 상장된 지분들도 보통 주주들에게 이제 확장되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토트넘에 확실하게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돈은 토트넘 돈이다. 된 거란 얘기입니다. 조 루이스 구단주가 정말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인수할 때만 돈을 좀 쓰고, 그 뒤에는 구단이 자체적으로 번 돈을 통해 운영하고, 매각한 선수를 통해서 또 운영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기장을 지어갖고 그 시설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입을 노리고 각종 스폰서십 수익을 노리면서 애닉그룹이나 조 루이스 구단주의 자체적인 돈을 쓰지 않아 왔는데, 이번에는 돈을 써서 투자한 겁니다. 즉, 물론 이게 돈을 써서 날려버리겠다, 그냥 없어진다, 휘발된다, 이게 아니라 돈을 써서 더 팀을 잘 운영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팀을 끌어올려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빅클럽으로 가겠다.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다니엘 레비 회장도 직접 코멘트를 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홈경기장을 건설하고 유럽 축구의 최고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경쟁하겠다는 야망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애닉의 추가 자본 투입은 이제 중요한 시기에 구단에 추가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단이 사실은 돈 안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들었지만, 우리는 경기장을 일단 지었다. 많은 관중들이 들어와서 관중 수입을 늘릴 수가 있고, 이 경기장을 통해서 다른 이벤트를 유치해갖고 또 돈을 벌 수 있고,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구단이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돈을 쓰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왔고, 그걸 기조로 갖고 왔는데, 이제는 여기에 우리가 추가로 돈까지 투자해서 구단의 야망을 채우겠다, 추가적인 투자하겠다, 이거는 투자금이다, 선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금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조너선 터너 토트넘 독립 비상임 이사, 애닉그룹과 별도의 인물이죠. 이 이사도 기대감을 밝혔는데요. 우리는 대주주 애닉의 분명한 지지와 의지를 보여주는 이번 투자를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구단 토트넘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성공에 대한 이 사회의 지속적인 야망을 대표하는 자금을 적절한 시점에 투입하게 됐습니다. 적절한 시점 언제냐? 챔피언스 리그에 3년 만에 돌아간 이 시점이죠. 2018-2019 시즌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을 차지했고 그 전에 마우리치오 포체티노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준우승까지 이뤘고 그때 토트넘이 굉장히 잘 나가면서 좋은 선수도 데려왔고 또 선수들을 또 잘 팔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이익도 창출됐고 그런 자금들을 통해서 명성이 올라가고 또 새로운 경기장을 지었고 한 단계 올라갔었는데 이 경기장 투자 자금 때문에라도 그 뒤에 토트넘이 선수 영입에 많은 돈을 쓰기가 어려웠었거든요. 하지만 몇몇 나간 선수를 메우기 위한 선수들을 영입하기도 했었고 주제 무리뉴 감독을 거액의 연봉에 계약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의지를 안 보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한된 예산 안에서 선수를 영입하려다 보니까 필요한 선수를 놓치게 되고 실책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미스가 생기면서 투자에 비해서 성과를 못 내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와서 팀이 축구적으로 경기적으로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고 여기에 좀만 힘을 보태면 뭔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고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이 시점에 다음 시즌에는 한번 올인해보자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공식 발표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훈련센터와 선수 숙박시설, 다중이용 경기장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투자를 통해 구단의 스포츠적 야망을 지원하기 위한 최첨단 시설을 건설했다. 6만 3천 명에 가까운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토트넘 호스퍼 새 홈경기장은 2019년에 완공되었다. 이는 세계 최고의 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웠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북런던 및 주변 지역의 지속적인 재생 사업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단은 축구팀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축구 및 축구와 관련된 모두에서 수입을 늘렸다. 최근 몇 달간 이 경기장은 NFL, 미식축구죠. 복싱, 영국 럭비 프리미어십 경기를 유치했고 올 여름에는 세계적인 음악 아티스트 레이디 가가와 건지 앤 로지스의 콘서트도 연다. 구단은 각종 컨퍼런스와 이벤트, 스카이워크, 구단 투어, 아트 갤러리 등이 관광 명소로 운영되며 수익을 내고 있다. 로스차일드가 구단 독립이사들에게 자문을 하고 있다. 구단의 건전한 운영 그리고 다양한 수익원을 만들기 위해 투자해왔고 운영해왔고 잘해왔는데 이 자금을 통해서 잘해왔던 부분들을 더 강화하겠다.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서겠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지금도 열심히 우리가 경영해왔고 구단을 흑자 경영을 해오고 있었다. 근데 이제는 이 투자를 통해서 더욱더 높은 단계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이적 시장 전문 기자죠. 이탈리아 출신의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도 이 투자금이 이적 시장에 투입될 거라고 내다봤는데요. 토트넘의 이번 증자 발표 1억 5천만 유로에 달하는 자본금은 콘테 감독의 미래의 열쇠가 될 것이다. 그게 뭐냐? 콘테 감독은 올여름 이적 시장에 토트넘이 선수단 영입을 위해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본인의 야망인 프리미어리그 우승이라든지 또 어떤 대회든지 우승할 수 있는 그리고 꾸준히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전력의 팀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떠나겠다는 의지까지 갖고 있는 콘테 감독이거든요. 이젠 그런 가능성은 없다. 선수단 투자를 공식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밀도 있는 해석과 뒷배경까지 취재한 풋볼 런던의 토트넘 담당 기자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의 보도 내용도 나왔는데요. 이 보도 내용에서 핵심적인 부분 지금부터 해석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의 1억 5천만 파운드 현금 투자가 이적 시장 계획에 파라티치와 콘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제목이고요. 이번 주에 토트넘 호스퍼의 재원이 늘어난다. 올 여름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이적 시장 영입 자금 규모도 설정될 것이다. 1억 5천만 파운드가 들어왔는데 그럼 이 돈 플러스 얼마 정도의 돈을 이적 시장에 쓸 것인지가 이번 주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금 집행 공식 발표가 났으니까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서 이 자금을 어디다 어떻게 쓸지를 결정할 거란 얘기인데 그 과정 속에 아시다시피 콘테 감독이 경기 종료 후 시즌 마지막 경기 기자회견에서 말했듯이 콘테 감독과 레비 회장의 직접 면담이 진행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풋볼 런던의 취재에 따르면 토트넘 호스퍼의 1억 5천만 파운드 약 2,400억 원 투자금 대부분이 여름 이적 시장에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우승과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쟁력을 갖춘 팀을 만드는 일을 돕는 데 쓰일 것이다.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데 당연히 어떤 대회를 나가든지 우승이 목표겠죠. 하지만 챔스 우승을 노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는 조금 많이 나간 거고 최소한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 되겠다. 맨시티 리버풀에 조금 못 미칠 수 있어도 콘테 감독이 또 그 개인적인 리더십과 운영 능력과 전술력이 있으니까 콘테 감독의 지도력 플러스 어느 정도 보강이 된다면 우리가 프리미어리그 우승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팀을 만들기 위한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 돈이 거기에 쓰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토트넘은 다음 시즌 유럽 최고의 클럽 대항전에 참가하면서 예상되는 추가 수입과 선수 매각을 통해 자금을 얻게 될 것이다.
콘테 감독과 파비오 파라티치 디렉터는 올여름 함께 맞이할 여름 이적 시장 자금을 확보한다. 콘테, 파라티치, 레비 토트넘 회장은 콘테 감독이 이탈리아에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자신과 구단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가질 것이다. 콘테 감독은 다음 시즌에는 다시 우승컵을 거머쥐길 바란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클럽 역시 그 야망에 부합하고자 하고 있다. 콘테 감독이 휴가를 갔다 오면 면담을 할 건데 이제 이 자금은 콘테 감독이 계속해서 말해왔던 내가 원래는 목표는 우승이야. 근데 이번 시즌, 이번에 끝난 시즌은 중도에 왔고 팀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게 미션이었고 그 가운데 최대치인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뤘고 그게 트로피와 같은 성과였는데 다음 시즌은 이제 풀 시즌이고 내가 중도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름부터 계획을 할 거고 그 계획하에서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을 만들 거야. 근데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을 만들려면 지원이 필요해. 그런 부분들을 맞춰주기 위한 면담을 갖겠다는 것인데 그 면담에서 토트넘은 이제 콘테 감독의 야망을 맞춰주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1억 5천만 파운드의 현금 자본을 투자했잖아요. 이 돈만 쓴다는 게 아니에요. 이 돈 플러스 챔피언스 리그에 나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TV 중계권료 수입, 스폰서십 수익, 매치데이 수익조차도 예산으로 설정해서 영입자금으로 쓸 것이고 또 선수를 일부 내보낼 것인데 내보내서 생기는 이적료 수익도 영입자금으로 쓸 것이다. 영입자금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2억 파운드까지 될 수도 있다. 거의 3천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선수 영입에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전 인테르 밀란과 첼시 감독인 콘테는 스쿼드 향상을 위해 최소한 6명의 새로운 선수 영입을 원하고 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톱 최고 자리에 도전하기 위해 중요한 선수 영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선수들이 중요한 프리시즌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이적 시장에 이른 시기에 합류하기를 바란다. 풋볼 런던은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 자격을 확보한 날 저녁에 구단 고위층에서 콘테 감독을 전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었으며 그가 토트넘이 다음 시즌 이루고자 하는 결과를 주도할 역할을 맡기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보도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가 이렇게 끝나면서 토트넘의 챔피언스 진출을 확정을 했잖아요. 그 경기가 마친 뒤에 토트넘 고위층에서 회의를 가졌고 콘테 감독이 계속해서 기자회견마다 얘기해왔던 베스트 솔루션은 콘테가 원하는 대로 우승할 수 있는 팀 만들도록 돈 지원해줘라. 선수 영입 해줘라.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선수는 이제는 앞으로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당장 즉시 전력감 이미 완성된 선수 최소한 6명입니다. 최소한 6명이라는 것은 현재 보강해야 될 포지션이 어디인지가 명확하고 거기에 필요한 선수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파라티치, 콘테, 레비의 면담에서 줄이고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선수 지원해줄게라는 대답에 이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짠돌이 경영을 해왔던 토트넘이 바뀌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구단 내 모든 이들이 콘테 감독이 불과 7개월 만에 경기장 안팎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뤘는지에 대해서 놀라고 있다. 콘테 감독 체제에서 프리시즌과 큰 이적 시장을 보내고 모든 지원까지 받는다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지 흥분하고 있다. 토트넘 선수 대다수가 콘테 감독에 대한 구단의 지원에 대해 말했다. 에릭 다이어는 일요일에 토트넘 구단은 이런 감독과 팀이 있을 때 이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구단이 우리가 다음 시즌에 콘테 감독과 함께 더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밀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말했다. 이 얘기는 이제 에릭 다이어 뿐만 아니라 토트넘 선수들이 콘테 감독 왔으니까 콘테 감독을 잘 지키고 콘테 감독 있을 때 우리 우승할 수 있는 팀 만들어보자. 선수 영입 좀 잘 해달라.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구단 내 모든 이들이 지금 놀랐다는 것은 콘테 감독이 지금까지 팀을 맡아왔던 토트넘의 이전 감독들이 선수를 사줬는데도 그저 그런 성적이 나오고 그 선수들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로 뭔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니까 돈만 낭비하는 셈이 됐고 결국엔 팀의 재정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적정한 투자를 하고 적정한 순위를 유지해서 잘 운영해보자 이런 좀 마인드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콘테 감독은 조금만 지원해줬고 또 훈련을 시키니까 그런 선수들을 키워냈고 또 1월 이적 시장에 2명 영입했는데 그게 포텐 다 터졌고 그렇게 성과를 내니까 그렇다면 중간에 온 게 아니라 여름에 이제 훈련 캠프부터 콘테 감독이 다 싹 훈련을 시키고 여기에 콘테 감독이 원하는 선수까지 사주면 우리 정말 프리미어리그 우승 최초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챔피언스리그도 계속 나가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못했던 우승 결국에는 계속 시간이 가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팀이 빅클럽이 정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내부의 기대감이 생겼고 그렇다면 돈 한번 써볼까? 이런 마인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토트넘은 1억 5천만 파운드의 현금 투입에 대해 추가 자본은 중요한 시기에 구단의 추가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추가 자본은 선수단 영입 자금에 쓰일 거라고 직접 밝힌 것이죠.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이 올여름에 추가적으로 선수를 보강하려는 상황을 인지하면서 갈림길을 확인했다. 맨체스터 시티는 이미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스트라이커 에를링 홀란을 영입하는 데 합의했다.
첼시 역시 새로운 구단주와 리빌딩이 있을 것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새로운 감독 에릭 텐하우와 함께 큰 투자를 할 것이다. 아스널도 이적 시장에서 움직일 것이다. 뉴캐슬 역시 프리미어리그 엘리트로 도약하기 위해 투자할 것이다. 다음 시즌부터 선수 교체 5명이 가능할 수 있어 벤치 퀄리티 향상이 필요해 모든 구단이 선수단 규모를 키울 것이 예상된다. 토트넘이 콘테 감독 체제에서 운영해왔던 선수는 거의 14명 정도밖에 안 돼요. 작은 선수단이었다. 나머지 선수들은 쓰기가 어려울 정도,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지더라도 계속 뛰던 선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콘테 감독인데 그 부분을 보강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풀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콘테 감독이 있어도 4위를 차지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 맨유, 아스날, 뉴캐슬까지 이제 투자를 할 것이고 이미 강력한 또 상위에 있는 맨시티, 리버풀, 첼시까지 돈을 쓴다면 토트넘이 지금 똑같이 운영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게 뻔히 보이면 콘테 감독이 더 이상 안 맡겠죠? 더 이상 토트넘을 맡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좋게 만들기 위해선 투자는 필수다. 인지했다. 주변 다른 팀들의 움직임 보니까 우리도 투자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본다면 이 기대감이 있는 것 플러스 투자를 안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는 필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선수단에 대해 고려할 지출이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된다. 토트넘은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아탈란타에서 임대했고 이제 영구 이적을 하는데 4천만 파운드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유벤투스에서 임대한 데안 쿨루셉스키의 경우 선수 영입을 위한 자금을 쓰기 위해 다음 해 여름까지 임대 상황을 유지할 것이다. 세르히오 레길로는 2020년에 레알 마드리드에 2,800만 파운드를 지불하고 영입했는데 올 여름에 떠날 것으로 보인다. 콘테 감독이 수락하면 즉시 진행된다. 구단은 탕기 은돈벨라와 조바니 로셀소라는 2명의 최고의 영입 선수와 카메론 카터비커스의 600만 파운드 매각, 옵션 포함 최대 1,000만 파운드 수익도 셀틱으로부터 기대하고 있다. 스티븐 베르바인과 해리 윙크스 또한 다음 시즌 월드컵 준비를 위해 꾸준히 뛸 수 있는 팀으로 이적할 것이다. 콘테 감독은 레비 회장, 파라티치 디렉터와 면담해서 올 여름 선수단 강화를 위해 어떤 선수를 매각할 수 있는지 결정할 것이다. 여기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1억 5천만 파운드 여기에다가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통한 수익에다가 선수 매각 자금도 쓴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토트넘이 이제 자금을 유예하기 위해서 지난해 여름 데려온 선수들을 다 임대 후 영입 계약으로 했어요. 로메로 선수의 이제 완전 이적은 발동이 됩니다. 4천만 파운드를 줘야 되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5년 할부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큰 돈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데안 쿨루셉스키는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면 임대 계약이 이제 완전 이적으로 무조건 발동하게 되는데 1년 6개월 임대 계약을 맺고 그 뒤에 발동하는 조건이었어요. 물론 원한다면 당장 발동해도 되지만 지금 다른 돈을 쓰는 게 중요하니까 당장 쿨루셉스키의 이적료를 내기보다는 아예 애초에 보장된 임대 기간을 다 채우고 돈을 내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이고요. 레길로 선수는 이제 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은돈벨라 로셀소가 이제 임대 기간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지만 매각할 거다. 얼마가 됐는지 매각을 할 거고 셀틱으로 임대를 갔던 카터비커스 센터백은 셀틱의 리그 우승에 기여를 하면서 매각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기본 600만 파운드고 여기에 옵션 400만 파운드가 있어서 이 선수를 내보내면서 또 돈이 들어올 거고 이 선수들이 다 나갈 경우에 어느 정도 꽤 의미 있는 자금이 들어오니까 1억 5천만 파운드에 얹어서 한 2억 파운드 이상의 돈을 이적 시장에 쓸 수 있고 2억 파운드를 좀 넘어서서 2억 몇 천만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보면 이제 토트넘이 어떤 선수를 원하는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골키퍼죠. 아탈란타에서 피에르 루이지 골린 선수를 임대를 해왔고 완전 이적 옵션이 있었지만 행사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 선수가 나가게 됐기 때문에 백업 골키퍼가 필요한데 샘 존스톤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가 또 다른 또 잉글랜드 출신의 프레이저 포스터가 이번에 자유계약으로 풀리게 됐다고 나왔기 때문에 프레이저 포스터를 영입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선수는 들어오고 다른 포지션은 역시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왼쪽 센터백,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스트라이커, 윙백, 센터백이다. 그리고 이제 윙백 자리는 매각이 이뤄진다면 한 명 더 들어오고 센터백도 더 들어온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8명이거든요. 기본적으로 6명에서 이제 2명, 3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로얄이 팔리면 오른쪽 윙백도 산다는 얘기죠. 지금 기본적으로 레길로는 내보내고 왼쪽 윙백을 살 생각인데 로얄도 매각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데려오고 센터백은 한 명이지만 한 명을 더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중앙 센터백도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여름 토트넘이 이런 추가 자금 지원이 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해요. 대체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 또 어느 정도 무리해서 쓸 것인가 고민이 있었는데 구단주의 사재 출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 없이 파라티치 디렉터도 더 이상 이제 막 재고 깎고 협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콘테 감독을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토트넘이 지금까지 이적 시장에서 선수 영입을 잘 못한 이유가 돈이 제한적이니까 그걸 맞추려고 이런저런 걸 하다가 뺏기는 상황이 되고 무산되는 상황이 되고 이랬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실탄 두둑히 챙겼다. 토트넘이 이탈리아산 롤스로이스라고 할 수 있는 콘테라는 엄청난 감독과 함께하고 있고 이제 콘테가 정상으로 질수할 수 있도록 부품만 지원해주면 된다. 선수만 사주면 된다. 이제 선수 사기로 했다. 그 얘기입니다.
텔레그래프의 맨로 기자의 유료 기사에서는 이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거 보도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레비 회장이 지난 1월 달에 조 루이스 구단주를 찾아갔어요. 그때 이제 갑자기 레비 회장이 토트넘 경기의 모습을 안 비췄죠. 매 경기 찾아와서 경기를 보는 레비 회장인데 이 문제, 콘테 감독을 위한 영입 자금을 마련하는 문제 때문에 조 루이스 구단주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날아가서 바하마에 살고 있는 조 루이스 구단주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는데 여기서 중요했던 이슈는 선수 영입을 위해 구단에 투자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다른 투자자도 막 지금 얘기를 했는데 뭐 그 투자자들이 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일단은 본래 구단주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그 아쉬운 소리를 더 이상 할 것 없이 지분을 나눠줘야 되는 그런 리스크 없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여름 이적 시장 어떤 선수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최신 이적서를 통해서 가상 포진도를 만들어봤는데요. 로리스 골키퍼의 백업으로는 이제 프레이저 포스터가 유력해졌고요. 공격 라인은 현재 스타드 렌의 때리에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게 됐기 때문에 영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왼쪽 윙백은 쿠쿠렐라와 코스티치가 언급되고 있고 중앙 미드필더로는 에릭센, 틸레만스, 맥긴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 윙백은 둠프리스, 스펜스 그리고 뭐 윌프리드 싱고 이 선수도 있고 수비 라인에 인테르 밀란이 지금 바스토니를 팔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바스토니가 왼쪽 센터백의 새로운 후보로 떠올랐고 센터백 후보 중에 한 명으로는 김민재 선수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막대한 자금 투자가 토트넘이 어떤 선수를 영입하는 데 쓰일 것인지 토트넘이 노리는 선수들의 또 퀄리티와 레벨이 올라가게 될지 어떻게 이제 상황이 전개될지 너무나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은 아무래도 시즌이 빨리 시작하는 월드컵이 열리는 해다 보니까 더욱더 속도전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준TV를 통해 토트넘을 다음 시즌 미리 보는 콘텐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